자, 오늘 한 분이 오셨어요. 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예. 저 혼자 원맨쇼를 하다가, 예, 한 분이 오셔서, 자, 지금 수업을 이제 재밌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원맨쇼를 했는데, 자, 이제 둘째 시간부터 들어갑니다. 기간입니다. 기간. 자, 그래서 이제 기간인데, 자, 우리가 책에는 277페이지고요. 책에는, 판소노트는요, 몇 페이지 피냐면은 51페이지입니다. 일단 타이틀에 우리가 이제 기간은요, 이게 시험 포인트예요. 임의규정입니다. 시험 첫 번째 포인트. 기간은 뭐라고요?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점까지가 기간인데 이게 임의규정이에요. 근데 소멸시효는 강행규정입니다. 이거 시험에 지문이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기간은 임의규정, 소멸시효는 강행규정. 이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보시고, 자, 그래서 기간에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원칙과 예외를 보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책으로서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277페이지 기간의 의의 나와 있는데, 기간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을 말한다. 그 줄 끄시면 돼요.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적 성질. 자, 법률 사실로서 사건에 속한다. 이게 어디서 했냐면은 법률 사실 분류보면 사건입니다. 사건입니다. 기간은 사건이다. 그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자,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가 뭡니까?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슨 규정이다? 기간은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등에 의해서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의규정.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적용법입니다. 155조. 154조까지가 이제 기한에 관한 내용이고, 155조부터가 이제 기간입니다. 기간은 계산은 법령, 재판상 처분 또는 법령이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그래서 민법에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간은요, 이런 내용도 시험에 나옵니다.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되고, 사법상 행위는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공법상 행위도 적용된다. 이 내용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의 내용 줄 것이면 돼요. 택심이 공법관계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예를 들면 나와 있는데 기형 이산할 때 사원충의 소집일이 8월 15일이면 초일 15일을 산입하지 않고 역으로 계산해서 14일부터 기산하여 8월 7일 오후 12시 발송하면 된다. 이 뭐라 계산노죠? 자, 보세요. 여기 해놨습니다. 사원충의 소집은 무슨 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발신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판서노트에 몇 페이지냐면은 발신주의가 나오는 게 저 35페이지 보면 나올 거예요. 판서노트 35페이지 보면 제4 무체 승격할 때 제4 할 때 사원충의 소집 승인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충의 소집은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고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판서노트 아까 35페이지였죠? 35페이지. 자, 판서노트 35페이지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014년 9월 18일 11시에 이제 개최를 한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일주일 전에 사원승의 소집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해야 되는데, 발신주의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산할 때, 얼마 한다? 8을 7이 아니고, 몇을 뺀다? 8을 빼고 24시로 이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8을 빼면은 9월 10일 24시에 발송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다시. 사원충의 소집의 통지는 언제냐면, 발신하기 전에, 자, 며칠 전에? 일주일 전이니까, 자, 일주일 전에 할 때는 마이너스 얼마를 빼고, 8을 빼고, 어떻게 한다고? 24시 이상하면 돼요. 그래서 8 빼니까 10이죠? 24시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 전까지는 발송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그래서 방갈로 2번에 아까 했던 내용이 사원충의 소집 통지가 며칠 됐습니까? 8월 15일 했죠. 맞나요?
그러면 일주일 전이나 했으니까, 자, 여기서 얼마를 뺀다 그랬습니까? 일주일 전에 8을 뺀다 그랬죠? 8일을 빼고 몇 시간 적으면 돼? 24시를 적으면 돼. 8 빼면 몇일입니까? 7일하고 24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가서 8월 7일 오후가 12시 아닙니까? 오후가 12시면은 몇 시야? 24시죠? 맞나요?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8을 빼고 몇 시 적으면 돼? 24시를 적으면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원 총회 소집의 통지는 언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얼마 빼라고? 7 빼는 게 아니고 8을 뺀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8을 빼고 몇 시 적으면 돼? 24시. 됐어요? 자, 이것도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잘 나왔던 건데, 요즘은 뭡니까? 이거 뭐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얼마 뺀다? 8 빼기 해서 24시로 가면은 간단하게 해결을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넘기면 됩니다. 자, 기간의 계산 방법인데, 자연적 계산법 나오는데, 시분초 이렇게 됐을 때는 즉시 기산하고요. 기산이 뭐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역산 방법이 이제 시험의 포인트예요. 역산. 거꾸로 올라가는 게 역산입니다. 자, 157조 봅니다. 기간은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자, 현관편 또 그러시고. 초일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초일이 뭐야? 첫째 날 산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오전 0시를 할 때 여기 나옵니다. 초일 산입입니까? 불산입입니까? 157조. 초일 산입, 불산입? 불산입이죠. 자, 그래서 그날 24시부터인데, 예외로 초일을 산입한다는 얘기는 하루를 카운트하죠. 그래서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전날에 24시가 되는 거예요. 전날에. 말의 시점에 전날 24시가 됩니다. 계산할 방법이요. 자, 일단 밑에 가서 158조 갑니다. 연령 계산에는 추산일을 산입한다. 줄 것이고, 연령 계산할 때는 추산일을 산입합니까? 안 합니까? 산입을 한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출산일이 산입이 되니까 우리가 기간 만료 시점은 어디입니까? 전날에 어디입니까? 24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157조, 158조 봤고요. 그다음에 159조까지 볼게요. 기간은 일주, 월 또는 연을 정할 때는 그 기간 말일이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밑으로 가서 160조부터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역산방법을 할 때, 역산방법을 하는데, 278페이지 밑에 가면 방갈로 2번 나옵니다. 역산방법. 자, 원칙은 이 방갈로 1번은 뭡니까? 초일 불산입인데, 예외가 초일 산입인데, 밑에 가서 역산방법이 초일 산입입니다. 원칙은. 자, 그래서 밑에 원칙은 초일 불산입, 거기 나옵니까? 역산방법에서. 나와요? 자, 다시. 방갈로 2번은 역법적 계산 방법인데, 일주, 연으로 단위를 했을 때는 초일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초일 뭐라고요? 불산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가 초일을 맞을 때 산입하는 경우가 0시부터 하는 경우하고 연령 계산할 때하고, 자, 당사가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로 약정했을 때, 자, 이럴 때 왜 이렇게 약정했을 때입니까?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아시겠죠? 그 세 가지가 있을 때는 초일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만료점 갑니다. 만료점은 말일에 24시 기간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기간 볼게요. 1.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 말일을 종료, 즉 말일에 24시로 만료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공휴일인데, 이 공휴일, 동그라미 2번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여기 3번이 161조입니다. 옆에 페이지 보세요. 161조. 기간은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때는 이 길에 기간이 만료한다. 우리 카드 결제할 때 어떻게 됩니까? 25일이 카드 결제일이면은 빨간 날이야. 빨간 날. 그러면 그 빨간 날이면 다음 날 26일을 결제하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휴일 때는 다음 날 몇 시? 다음 날 이길 날. 다음 날에 기간이 도래하는 거 본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요. 나머지 내용은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가도록 합니다. 자, 280페이지로 가셔가지고 280페이지 폈어요. 자, 일단 4번 문제부터 풀 겁니다. 4번 문제. 1997년 나와 있죠.
1997년. 자, 어떻게 됩니까? 6월 3일. 오후 2시. 이거 뒤에 건 펼 필요 없어. 이 헷갈리게 하려고 오후 2시에 납니다. 요게 포인트야. 자, 이렇게 됐을 때, 태어난 사람이 성년이 되는 시점. 성년이 되려면 몇 년 뒤 플러스 해야 됩니까? 19년이죠. 맞나요? 19년이에요. 자, 그러면 19년입니다. 자, 19년. 자, 플러스 해보세요. 그럼 몇 년입니까? 2016년. 자, 우리가 여기 나옵니다. 초일을 불사님할 때는 그날의 몇 시? 24시예요. 그러면은 6월 3일 24시야. 근데 여기는 연령 계산할 때는 성년되는 연령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 했잖아. 산입한다 했잖아요. 원리는 초일을 부산입하는데 초일 산입한단 말이에요. 영시라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산입하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전날에 24시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6월 전날에 3일 전날에 며칠이요? 2일 24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연령 계산할 적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 플러스 19년에다가 옛날에 20년이었는데 지금 19년은 바뀌었잖아요. 만 19세가 되니까 19년에다가 전날에 몇 시? 24시.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전날에 몇 시 4시? 24시. 아시겠죠? 그래서 만료점. 자, 우리가 이제 연령 계산할 때 언제 이 사람이 성년이 되느냐를 따졌을 때는 플러스 19년에다가 날짜 그대로 월 그대로 적고 날짜에다가 전날에 24시.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언제입니까? 6월 2일 24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또 못 찾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겁니다. 자, 보세요. 6월 2일 24시는 6월 3일 몇 시입니까? 0시. 같은 말. 아시겠어요? 아, 미칩니다, 이거.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낼 때 답을 어떻게 합니까? 쉽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예? 우리는 공부할 때 24시 이거 같은 말이란 거 아셔야 돼. 자, 6월 2일 몇 시입니까? 24시를 다른 말로 보시면 같은 말이 6월 3일 몇 시다? 0시.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1번. 됐어요? 됐죠? 자, 우리 연령 계산할 때 된다고. 플러스 19세, 성년이 되는 시점 언제냐면 플러스 몇 년이다? 19년 하다가 월 그대로 쓰고 전날에 24시인데 다음 날에 0시하고 같다. 요거 하시면 돼요. 요것도 기출됐던 내용입니다. 옛날에. 됐죠? 자, 그럼 옆에 가서 1번 문제 갈게요. 1번. 자, 이게 작년 문제네요. 법령 또는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을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1번 바로 답입니다. 맞습니까? 적용된다죠. 작년에 시험 문제 쉬웠어요. 답이 바로 1번이었어. 공법관계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기간을 월 또는 영으로 정할 때 역으로 계산한다. 아까 법중 봤죠? 자, 그래서 기간을 월 또는 영으로 정할 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합니다. 맞고. 자, 3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공휴일 때, 토요일이나 공휴일 때는 이길날 만료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기간의 일 또는 주로 정할 때는, 일을 주로 정할 때는 그 기간이 0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자. 자, 0시 시작하면 초일. 자, 치면 보세요. 0시 연령 나오면 어떻습니까? 초일, 산입. 됐어요? 뭐 한다고? 초일을 뭐 한다? 산입을 합니다. 자, 근데 원칙으로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그러면 4번 집어도 맞다 틀렸다? 0시로 시작하면은 초일 산입하죠. 하지 않으면 산입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지요. 그 다음에 5번. 연령 계산은 추산일을 만다. 이거죠. 연령 계산 0시 초일 뭡니까? 초일 만다. 산입. 초일 산입하니까 만료점은 언제입니까? 만료점은 전날에 24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해가 돼서 그럼 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 우리가 여기 페이지의 포인트는 기간은 무슨 규정이다? 시험의 포인트. 임의 규정이고요. 공법관계도 적용이 된다. 원칙은 초일 산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0시부터 했을 때, 0시부터 했을 때는 0시부터 하니까 하루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산입을 해야 되는 거고. 연령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합니다. 그럼 말 여쭤 언제라고요? 전날에 24시. 무슨 말이죠? 전날에 24시가 된다는 거. 그래서 뭡니까? 날, 연, 월, 연, 이거 플러스하고, 월 똑같고, 전날에 24시. 다른 말로, 3일날 0시.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두 문제 풀어봤고요. 2번하고 3번은 다음에 놀 때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게 됐고. 자, 이제 무슨 시효로 갑니까? 소멸시효로 갑니다. 자, 소멸시효는 무슨 규정입니까? 강행규정이에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소멸시효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에요. 시간은 뭡니까? 임의규정입니다. 자, 이게 시효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소멸시효는 강행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소멸시효가 뭔데? 시효가 뭐예요? 시간이 흐름으로써 일정한 효력이 생기는 게 시효인데, 소멸하는 효력이 있는 게 소멸시효입니다. 요 반대 개념이 뭡니까?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취득시효예요. 시간이 흐름으로써 취득한 효력이 있다 뭐예요? 취득시효. 시간이 흐름으로써 소멸한 효력이 있다. 무슨 시효다? 소멸시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시효는 일정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 상태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효과를 발생케 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다? 시효제도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 있다 했죠? 취득시효가 있고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거 묶어 놓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시효의 법적 성질 나와 있는데 법률 요건 밑에 나와 있는데 뭐 읽어보세요. 법률 요건이다 하는데 줄만 살짝 꺼놓고.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가셔가지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제 소멸시효 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친권인데 이 친권이 소멸시효 걸리면 난리 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자, 밑에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 왜 존재합니까? 시효. 자, 보세요. 권리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는 사람이 더 권리를 없애버리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에게 취득하게 만드는 게 우리 민법의 취지입니다.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줬고 소멸하게 해줬다. 알겠죠? 자, 그리고 존재 이유는 볼 필요 없어요. 전부 다 X 올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자, 판례 내용 보면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게 소멸시효의 취지입니다. 판례 알겠죠?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시켜버린단 말이야. 자, 밑에 소멸시효의 요건입니다. 요건. 자, 첫 번째가 이겁니다.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뭐가 됩니까? 권리가 돼야 된다. 소멸시효 뭐가 되는 대상이 되는 권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뒤에 가면 배울 겁니다.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대상이 돼야 되고 어디로 가냐면 286페이지. 자, 일단은 그 양갈로 2번에 보면 소멸시효의 기사 좀 나오는데 권리 행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몇 년 동안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여기 나와 있잖아. 몇 년? 20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어요. 맞죠? 이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어디로 가냐면은 또 어디 갑니까? 289페이지 289페이지 피면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0년, 10년, 5년, 3년, 1년입니다. 3년, 1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성립 요건을 이렇게 띄엄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할 때는 못 찾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소멸시효의 성립 요건은 권리가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가 돼야 되고 자, 그리고 권리를 불행사해야 되는데 몇 년? 20년, 10년, 5년, 3년, 10년이 돼야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여기 있는 내용도 확 집어였고 여기 있는 내용 확 집어였고 여기 있는 내용 확 집어버리니까 이 체계를 못 잡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체계를 잡고 시작해야 돼. 소멸시효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포인트고 또 돼야 되고 두 번째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된다 안 된다? 안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요 기간이 돼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효과는 좀 이따 생기겠죠? 권리가 소멸하겠지.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여기에 책에 있는 내용들을 판소트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됐어요? 필기할 거 다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앞으로 가서 이제, 소멸시효의 성립 요건까지 1번, 2번, 3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이제 포인트를 들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은, 양이 많아요, 이제부터. 283페이지입니다. 소멸시효의 요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나옵니까? 나오죠? 자, 그래서 줄 것이 돼요. 소멸시 대상의 권리는 뭐에 한한다? 재산권에 한하고, 신분권, 인격권, 비재산권,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설명했죠? 친권,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 걸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 밑에 갑니다. 자, 162조입니다. 채권은 몇 년간 행사하려면은 10년, 채권 얘기 나옵니다. 요 10년 밑에다가 이제 판소노트. 자, 또 판소노트가 중요한 게, 자, 우리가 이제 51페이지에 그 성립 요건을 요거 딱 세 가지 해놓고 그 상세한 내용을 판소노트에 52페이지 보고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52페이지 딱 펴면은 판소노트에 성립 요건은 권리가 시효의 소멸 대상이 되는데, 자, 채권이 몇 년이라고? 10년이죠? 자, 이게 몇 조입니까? 162조. 판소노트에 딱 적어놓으시면 돼요. 162조에 보면 채권은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여기 채권 적어놔야지, 채권. 채권은 돈 빌렸다. 채권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됐어요? 채권은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채권은 10년. 자, 그래서 이제 채권은 10년입니다. 10년. 채권은 10년.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갑니다. 자, 162조에 1항 봤습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했고, 2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뭐냐? 줄 거 놓고. 무슨 물건? 용인물건. 무슨 물건이다? 용인물건은 몇 년? 20년.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입니다. 자, 거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채권 현관펜 딱 죽으시고 기억번에 10년입니다. 죽고. 자, 단기 채권은 1년, 3년 있다는데 뒤에 배웁니다. 1년은 뭐야? 서비스, 외상가. 몇 년입니까? 1년. 3년은 전문가. 전문가가 뭐예요? 변호사, 의사 이런 것들 있죠. 약사 이런 채권들은 몇 년이다? 3년입니다. 걔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안철수 얘네들 맞죠? 이런 애들이 뭐야? 전문가 아닙니까?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 몇 년이다? 3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변호사비 안 주고 3년 동안 버티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죠. 근데 변호사가 가만히 있습니까? 주심 들어옵니다. 변호사는 잘 알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걔들은. 안 놓치면 그냥 바로 청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갔어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나옵니까? 나와 있는데, 용인물권 나와 있죠? 밑에, 맨 밑에. 책에. 283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죠? 용인물권은 몇 년간 행사하자냐면은 20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 공법상 권리는 원칙으로 5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자, 줄 것이면 돼. 공법상 권리는 몇 년이다?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비재산권 나와 있죠? 요겁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걸리지 않는 권리, 인격권, 가족권. 요게 이제, 요거는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인격권의 현강펜, 가족법상, 비재산, 가족법상 권리, 그런 거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유권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여기 나오네. 소유권 걸리지 않는다. 여기 옆에다 적으시고. 나중에 소유권 파트 가면 항구성이 있거든요. 이 소유권이 소멸시효 걸리면요. 폭등이 납니다. 소멸시효 걸리면. 맞잖아요. 내가 20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근거에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이익을 소멸시효 걸린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 옆에다가 항구성 적으시고. 밑에 나와 있네요. 항구성을 가짐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자, 여기다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걸린다.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항구성이 있으니까.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몇 년간 행사하자냐면, 아까 용인물권이죠. 그런 건 20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형성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요거는 무슨 기간입니까? 제척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형성권은 제척기간이지 소멸시효가 아니다. 걸리지 않는다. 대상이 아니다. 줄 것이고. 제척기간이다. 줄 것이고요. 점유권과 유치권도 소멸시효 걸린다. 걸린다. 안 걸립니다. 한 개 더 하면 저당권도 걸립니까? 걸립니까? 안 걸립니다. 저당권. 상린관계, 공유물 분할청구, 상린관계, 상린관계. 이것도 소멸시효 걸린다. 걸린다. 왜 안 걸리냐면은 상린관계의 정의는 뒤에 가면 배우지만 소유권의, 부동산 소유권의 이용조절 관계입니다. 이용조절 관계. 다시 하면은 소유권의 이용조절 관계니까 소멸시효 걸린다. 걸린다. 안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공유물 분할청구는 무슨 권입니까? 이거 형성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담보물권 나왔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딱 생각해 하시고, 그런 권리는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항변권 나와 있는데, 항변권도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여기 나옵니다. 항변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네가 안 주면 내가 못 준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동시행의 항변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변권만 독립하게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관계 무효 확인 나오는데 그거는 뭐 차후사항으로 보시고, 자,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옆에 박스 있죠? 박스 정리 잘 돼 있죠? 자, 그 내용을 여기 다 해놨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이제 소멸시효의 기산점 해가 권리의 불행사 나옵니다. 166조 1항 갑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때부터 진행한다. 자, 이겁니다. 자, 권리는 어떻게 합니까?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상권은 몇 년에 소멸시효 걸립니까? 20년이죠? 그럼 지상권 권리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전세권의 권리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면 몇 년입니까? 20년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처음부터 진행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줄 것이고, 권리를 행사했을 때부터 진행한다 됐습니다. 그러면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으면 소멸시효 진행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듯이 되고 난 다음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소멸시효 진행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 얘기고. 자, 밑으로 가서. 자, 2번 갑니다. 권리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조건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아파트를 취득하려면 조건이 뭐야 됩니까? 취득해야 되죠. 성취해야 내가 취득하면서 그때부터 권리 행사 안 하면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죠. 맞죠? 그러면 조건이 뭐 됐을 때? 성취됐을 때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조건은 성취, 기한은 뭡니까? 도래했을 때.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가서, 자, 밑으로 갈게요. 자, 나머지 내용은 이제 뒤에 가면 설명하니까 보시고, 자, 동그라미 3번 내용은 사실상 장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참고사항을 좀 보시고, 뭐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 이런 경우는 뭐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페이지 갈게요. 자, 관련 판례 나옵니까? 법률상 장애가 사유 나와 있잖아. 조건이 성취해야 그 다음에 소멸시효 진행되잖아요. 그럼 성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안 된다. 이행기가 뭐 됐을 때 또 미도래했을 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행기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 밑으로 갈게요. 소멸시효의 기산점입니다. 자,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나와 있죠. 형합해 놓으시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기산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다 했습니다. 정지조건 보일 때는 조건이 뭐 했을 때? 여기 해놨잖아. 정지조건은 조건이잖아. 조건이 뭐 했을 때? 성취했을 때. 기한은 뭐 했을 때? 도래.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도래해야, 성취해야 권리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권리가 생겨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권리 행사 안 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 진행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됐고 그게 형 앞에 딱 해놓고요. 자, 또 그럼 3번 기한이 있을 때 기한은 어떻게 합니까? 기한은 도래. 찾았습니까? 기한은 뭐 했을 때부터 도래한 때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불확정 기한은 요거네요. 불확정 기한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했을 때, 불확정이니까 객관적으로 도래했을 때. 자, 형 앞에 딱 해놓으시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시험 지문이에요. 시험 지문입니다.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기한을 정하지 않는 권리 나오는데, 자, 밑에 가면은 밑에 볼게요. 기업번 한번 보세요. 기한이 없는 권리는 나와있죠. 자, 이때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이 발생 시기입니다. 자, 요거는 줄만 살짝 체크할 필요 없고 줄만 살짝 끊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반환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인 경우, 요것도 시험에 낼 수 없는 게, 이게 뭐, 시험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계약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시행된다. 그거 살짝 줄 것이고. 자, D급번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기억 니어만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 동시이행의 한변권 줄 것이고요. 동시이행의 한변권은, 자, 동시이행의 한변권은 언제입니까? 이행기부터. 찾았습니까? 됐어요? 이행기부터. 자,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여기 나오네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시. 됐어요? 여기 기산점입니다. 시험 나옵니다. 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밑에 766조 볼게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 그 손해 또는 그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4년은 그 시효로 소멸한다.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안날로부터 몇 년? 3년 내에서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로부터 전한 것 같다. 자, 그리고 불법행위 한 날은 몇 년입니까? 10년. 자, 불법행위의 손배는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자, 8번에 갑니다. 선택채권 나와 있는데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택채권이 나옵니다. 선택채권 나옵니다. 어디 갔나? 여기네요.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거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부작위입니다. 부작위는 여기 나오네요. 위반 행위를 할 때. 이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부작위는 위반 행위를 할 때. 근데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뒤에 외우는 방법 가르쳐요. 위반 행위를 할 때. 위반 행위를 할 때. 아시겠죠?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내 쪽에도 외우는 방법 다 있어요. 간단합니다. 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또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재판이 뭐 됐을 때? 확정됐을 때. 요거는 없네. 자, 그건 한 개 더 적어놓읍시다. 뭐 중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고, 재판이 뭐 됐을 때입니까? 확정됐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재판이 뭐 될 때? 확정될 때. 요거는 뒤에 가면 중단과 정지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 이제 줄 끊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 밑에 관련 판례들이 다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시험 지문이에요, 지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소멸시효의 불행사인데, 권리 행사 기산점인데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 소멸시효는 진행되고, 부작위일 때는 뭡니까? 위반행위를 할 때, 위반행위를 할 때. 확정기한, 기한은 뭐랬어요? 기한이 도래시, 조건은 성취시. 요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고, 불확정기한입니다. 불확정하니까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할 때. 기한이 도래한대죠. 근데 확정기한은 기한이 도래시고, 불확정은요, 객관적으로 도래했을 때 이렇게 되고, 동시이행의 한변권, 이행기부터. 동시이행의 한변권 할 때는 이행기부터. 그러시죠? 자,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배는 채무불이행시. 이거 어렵지 않잖아. 선택채권은 선택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이것도 행사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선택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권리의 불행사. 그래서 기산점, 이게 이제 기산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산점에 관한 내용은 시험의 포인트,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판례 내용들 쭉 다 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옆에 가서 채권의 소멸시 기간입니다. 보통 채권은 몇 년이라 했습니까? 아까 채권 10년. 소유권 이외 지상권 용익물권 몇 년이라 했어요? 20년. 상채권은 상행의 채권은 상법상 채권은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일반 공법상 권리도 몇 년입니까? 세금 안 내면 5년이에요. 5년. 자, 그 공법상 또 5년. 그 다음에 이제 단기가 나오는데 3년하고 1년 나오는데 3년 옆에다가 뭐라 적어놓고 전문가. 1년은 서비스. 됐어요? 자, 그럼 밑에 그러면 163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나옵니까? 자, 그러면 다음 각고의 채권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된다. 3년 딱 보니까 자, 일단 이자, 부양료, 급여, 사용료 나오는데 1년 이내에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을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나와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은 몇 년이라고요? 기본 3년. 그 다음에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이런 거 이 애들은 뭐예요? 3년. 전문가 아닙니까? 도급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이 공사에 관한 채권 3년. 변호사, 변리사, 공정인 회사 전부 다 뭐예요? 법무사 3년. 자, 그 다음에 변호사, 변리사, 공정인 회사에 대한 직무에 관한 채권 전부 다 전문가죠. 생산자, 상인, 판매,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이런 것도 채권도 전문가들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은 대부분이 뭐야? 전문가, 의사, 변호사, 약사 이런 애들 나오면은 몇 년이다? 3년. 됐어요? 1년 한번 볼까요? 1년 단기 소멸제도. 여간,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 여간, 음식점, 대석, 문학장, 숙박료, 음식료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복, 친구, 장구 이런 것들. 사용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공급 및 대금 채권. 그 다음에 학생, 수업 뭐예요? 수학료 1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교수, 교주, 숙주, 교사에 관한 채권 이거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1년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은 몇 년이다? 1년이다. 오케이? 자, 여기 체크하시고 자, 판결 등에 확정된 채권을 소멸시효. 판결이 떨어지면은 요 1년이 판결 떨어지면 몇 년을 갑니까? 10년 돼버립니다. 요 3년이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판결 떨어지면 몇 년이다? 10년. 아시겠죠? 판결 떨어지면 몇 년이다? 10년이에요. 자, 밑에 갈게요. 165조. 1항 판결에 의해서 현관패.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몇 년이 된다? 아, 판결 떨어지면 이제 1년짜리가 아니고 10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됐고. 자, 파산 절차 줄 것이고요. 화해, 조정 뭐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에 도래하지 않을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넘기면 이제 3년 법조문 아까 읽어봤던 거 다 있죠. 넘기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자, 기억부터 어디까지? 미음까지 3년은 아까 뭐라 했어요? 전문가. 됐어요? 자, 그 밑에 가서 1년짜리는 뭐라 했어요? 서비스. 들으면 돼요. 알겠죠?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옆에 가면 또 가면 3번. 뭐가 나와요? 판결은 몇 년 된다고?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다 판결받으면 10년이라는 말이에요. 됐어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소멸시효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단과 정지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자, 중단과 정지는 이제 좀 쉬었다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자, 뒤에 가서 그 관련된 문제를 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30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06페이지. 306페이지입니다. 자, 306페이지 가시면은 기출 및 실전 예상 문제 가지고 나오는데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멸시효에 대상이 되는 권리. 아, 이거 나왔다. 소멸시효에 대상이 되는 권리 나와있죠? 시험 포인트를 했죠? 여기 나와있죠? 되지 않는 것들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시험 다 나와요. 1번. 맞습니까? 유치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여기 옆에 적어놔야 돼. 이제 뭐로 적었냐면 유치권만 기억한다 되고 유치권, 저당권, 질권. 그 세 가지는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그 세 가지를 뭐라 하면 담보물권이라고. 그렇죠. 담보물권이 합니다. 자, 그럼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럼 용의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걸린다. 20년.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의 포인트. 소유권에 대한 무슨 청구권? 물권 청구 걸리지 않는다 해야 되죠. 2번 X. 3번 한번 보세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한계 존속을 하더라도 분할 청구권에 의해서 독립하여 소멸시효 걸린다? 맞나요? X죠. 공유 분할 청구는 무슨 권? 형성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4번은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근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그 피담보 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 걸린다. 맞죠? 피담보 채권은 채권이잖아 지금은. 근저당권, 저당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지만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무슨 말 알겠죠?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어렵게 하려고 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어떻습니까? 이거는 뒤에 가면은 등기에 관해서 할 때 합니다. 내가 이전 등기 청구권은요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수반할 때는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옆에 가서 3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네요. 1번은 어떻습니까? 지상권은 20년간 행사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맞죠? 자, 용의물권, 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맞고. 2번.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할 때는 시효 소멸시효는 새로 이전이 된다. 맞아요. 중단이 되면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좀부터 배울 겁니다. 3번. 부작위 나왔습니다. 부작위 위반시. 부작위 위반시.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게 잘 나온다 그랬잖아. 그 앞에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부작위 나오면 위반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부작위반시. 부작위반시. 아시겠죠? 절대 안 틀린다. 우리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학생들은. 자, 그래서 정답 나왔죠, 바로. 근데 이 3번 질문은요, 내가 이 별표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정답으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자, 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정답. 4번. 최고에서는 6개월 내 압류도 감류 또는 최고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뒤에 배웁니다, 지금. 배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행 불능이 됐습니다. 이행 불능이 되면,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채무가 이행 불능은 이행 불능시죠? 이행 불능시. 빠졌는데, 이행 불능이 되면 이행 불능시입니다. 이행 불능시에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이 뭡니까? 3번. 일단 답은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2번까지 풀어볼까요? 2번까지 풀고 쉬도록 할게요. 2번까지 풀고.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1번.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위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인등기 청구권은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도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수반하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시효를 소멸하지 않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행 불능이 되면 언제부터입니까? 2번에 이행 불능시. 그래 되죠. 이행 불능 딱 주고 이행 불능시. 됐죠? 3번은 자,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동시이행의 한벽을 할 때 배우는데, 동시이행의 한벽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이 되고, 동시이행의 한벽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이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된다고 해야 됩니다.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4번. 시효 진행 중에 그 완성 전에 이루어진 채무 일부의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했다 그러면 일부를 변제했다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권리 행사를 한 거니까. 그 다음에 5번.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조건 성취 시 진행한다. 됐어요? 자, 조건은 성취 시, 기한은 도래 시, 불확정 기한일 때는 객관적으로 도래 시. 됐어요? 조건 기한에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야,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 네.